안녕하십니까. 이네오 모레타입니다. 한국현대고전일기라는 이름으로 유병하 교수님의 법철학을 읽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파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84년에 태어났는데요. 아버지 니코마코스는 마케도니아 왕 아민타스 2세의 주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을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제 눈에 띄지 않아서 생략을 하고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내는 아타니우스의 통치자 헤르미아스의 조카가 있었는데요. 이 조카를 이 헤르미아스가 양녀로 들이게 되는데 그 이름이 피티아스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내는 피티아스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16살 때 플라톤이 만들었던 아카데미아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플라톤이 죽을 때까지 20년 동안 아카데미아에 머물게 됩니다. 이 플라톤이 죽고 플라톤의 조카가 아카데미아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조카의 운영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트로드의 아소스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아카데미아 분교를 열어서 거기에서 후손들을 교육하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42살 때 마케도니아의 왕 필립 2세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부르게 되는데요. 이 필립 2세에게는 13살 된 아들이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13살 된 아들의 가정교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13살 된 아들이 알렉산더 왕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성장을 하고 그래서 정치에 관여하게 될 때부터 아리스토텔레스는 더 이상 마케도니아에 머물지 않고 아테네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 아테네에 돌아와서 리케이온이라는 학교를 만들어서 후학들을 교육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왕은 마케도니아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그리스가 마케도니아의 바로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왕이 이 그리스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서 인도 북쪽까지 정복 활동을 하면서 30대 초반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을 하니까 아테네인들이 반 마케도니아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 사람들에 의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반 아테네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게 되고 그래서 칼키스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다음에 그 칼키스 지역에서 죽었습니다. 이때가 62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2살에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주제가 법철학이기 때문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적인 어떤 철학은 어떤 게 있었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에서 정의, 저스티스라는 말은 정의라는 말과 그러니까 옳음이라는 말과 법이라는 말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면 정의와 법을 함께 표현하는 언어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전통이 남아서 오늘날 Ministry of Justice라고 하면 법무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스티스라는 말이 오늘날에도 정의라는 말과 법이라는 말이 섞여서 사용되는 그 전통이 바로 그리스의 용어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정의라는 용어를 분석을 해서 이 정의 안에는 그야말로 정의라는 내용이 있음과 동시에 그 안에 법이라는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정의는 올바름을 지칭하는 거고 그 안에 포함된 법이라는 개념은 이 올바름을 실현시키는 어떤 도구 이런 개념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올바름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정의라는 것은 인간의 정적인 사회나 감정적인 게 중요시되는 사회에서는 정의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서로 이해하고 1차적인 감정을 공유하는 사회에서는 한마디로 개인적인 감정이 우선시되는 가족
가족이나 친구들 간에는 따로 정의가 의미가 없고 이 이질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이 올바름이라는 정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라는 것은 개인 윤리 개념이 아니고 어떤 사회에서 그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기준이다 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 윤리와 사회의 윤리, 즉 사회의 정의는 다른 걸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뜻이 뭔가를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정의라는 것은 플라톤부터 이미 얘기해 왔던 개인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주는 것이라는 것이 정의라는 건데 그러면은 개인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주는 것이라는 것은 또 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체계를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은 개인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주는 것, 즉 정의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배분적 정의라는 거고 하나는 교환적 정의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이 더 자세히 들어가면 형법적 정의, 그러니까 형벌적 정의라고 또 따로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형벌적 정의는 일종의 교환적 정의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배분적 정의하고 교환적 정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배분적 정의라는 것은 뭔가라고 하면 어떤 사회에는 희소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희소가치의 대표적인 게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 부담을 주느냐 병역이나 세금 등과 같은 거죠. 이런 것 그러니까 재산이나 명예나 이러한 부담들을 분배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행위에 품질에 맞게 비율적으로 분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드는 예는 예를 들어서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구두를 만드는 품질에 의한 행위를 할 것이고 또 건축가라면은 건축가에 적합한 품질에 맞는 행위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비율은 서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각자의 비율에 맞도록 분배를 해주는 게 정의로운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사이에서 공통의 가치, 희소한 공통의 가치를 어떻게 분배하느냐라고 하면 그 사람이 행위한 그 품질에 맞도록 그러니까 모든 것 사람을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사회에 기여한 그 사회를 행복하게 만든 그러한 행위에 기여한 만큼 이것을 분배해야 된다라는 것이 분배적 정의라 그러고 다르게는 비율적 정의라 그러고 또 다르게는 기하학적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분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용되는 것이 교환적 정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교환적 정의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거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어떤 교환에 있어서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람이 100에 해당하는 사과를 다른 사람에게 줬다면 그렇다면 그 상대방은 그거와 똑같은 가치인 100에 해당하는 가치를 사과를 준 사람한테 교환하는 형태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바로 교환적 정의고 이것이 만약에 형벌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잘못한 만큼 형벌이 그만큼 부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는데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다 해서 그거보다 더 엄한 벌을 주거나 그거보다 덜한 벌을 주게 되면 그러면은 그거는 정의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9페이지 중간에 나와 이렇게 설명되어 있듯이 이 사람은 배분적 정의와 교환적 정의를 이제 둘이 관계는 어떠냐라고 봤을 때 배분적 정의가 주된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교환적 정의는 보조적인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무슨 소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에 희소가치인 명예나 재산이나 부담 이것을 그 어떤 사람이 기여한 만큼 이 사회에 기여한 만큼 또 그 비율대로 갖고 갔다면
그것은 이 사회의 기본적인 정의가 실현된 겁니다. 각자가 각자에게 자기 몫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개별적인 A, B가 교환을 할 때 100개의 어떤 가치를 줬는데 그 교환을 10개만 이렇게 줬다면, 그렇다면 배분적 정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비율이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100개를 줬을 때 100개를 받아야 배분적 정의에 의해서 실현된 정의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교환적 정의라는 것은 배분적 정의에 의해서 실현된 그 결과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로 이 사람은 봤기 때문에 배분적 정의가 주가 되고 교환적 정의는 보조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어떤 생각을 오늘날 복지국가 개념으로 단순히 환산하게 됩니다. 단순 환산입니다. 세밀하게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단순 환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없는 사람은 좀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받는 대신에 세금을 조금 내고, 이것이 바로 비율적 정의고 배분적 정의입니다. 또한 열심히 한 사람에게 좀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약간 선택에 따라서 조금 급이 떨어진 학교에 진학을 하게 한다. 이것도 일종의 배분적 정의거든요. 어쨌든 간에 오늘로 치면은 복지라는 개념, 그것을 먼저 실현하고 그 다음에 이 시장의 개념인 교환적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은 왜곡돼서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정의 또 혹은 배분적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 배분적 정의와 교환적 정의가 적용되는 영역은 어느 곳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 중간에 이 글을 보면은 이 사람은 이 정의가 적용되는 영역은 바로 국가라는 국가라는 걸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아래에 쭉 내려가면 밑줄은 안 꺼져 있긴 한데 가정이나 개인적인 정적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집단에서는 굳이 정의라는 것이 적용되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